푸른밤 종현입니다. 비틀즈 멤버 중엔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 썩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아는 히어로 중엔 아이언맨이 1000억 달러 재산으로 가장 부자라는 사실. 별건 아니지만 세상엔 알아두면 좋을 흥미로운 사실이 꽤 있죠. 그리고 오늘에만 해당되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MBC 라디오 FM4U 개편 첫날이라는 사실. 제가 오늘로 70번째 푸른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7138님, 8549님, 0748님 등등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푸른밤을 찾아주셨다는 사실까지요. 제가 의외로 섬세합니다. 이런 거 다 체크하고 있어요. 언제 또 오프닝에 출석 체크할지 모르니까요. 이 시간에 못 들었으면 못 들었지 다른 주파수로 채널 돌리지 않는 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Oh, can't you see I'm falling now? Oh, could you hear? 4월 14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막시밀리언 해커의 I'm Falling Now 들으셨습니다. 좀 몽환적인 느낌이 있죠? 기타, 일렉 기타의 소리가 전 이런 뭐랄까요 러프한 느낌의 음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기타 소리가 너무 좋아요. 몽환적이어서. 네, 월요일은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한 주 쉴 거예요. 대신 평소 푸른밤을 애청해 주셨지만 쉽게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누나, 형님 우대 특집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까요?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메디슨 카운티 다리를 들린 뒤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돌아온 오늘.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 봅니다. 지금부터 가볼 곳은 골든 게이트 공원.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공원으로 알려진 명소죠. 골든 게이트 공원의 연간 방문객은 대략 1300만 명 정도.
입구에서부터 수많은 여행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원 면적이 거대한 만큼 미술관에서부터 과학 아카데미, 식물원, 정원, 호수, 음악광장 등 다양한 즐길 거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파크에서는 특별히 무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변 풍경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걸어보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 골든 게이트 파크. 이곳을 거닐며 들었던 음악들을 다시 플레이해봅니다. 스콧 맥켄지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리 오스카의 샌프란시스코 베이.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air. If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스콧 맥켄지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리오스카의 샌프란시스코 베이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큰 관련이 있는 노래들이죠. 또 제목에도 딱 들어가 있듯이. 스콧 맥켄지의 샌프란시스코, 이 노래는요 1960년대 히피들의 거의 상징적인 노래였다고 합니다. 노래 가사에도 좀 그런 뉘앙스가 풍기고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다들 꽃을 달고 있어, 이런 낭만적인 하얀 거짓말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 사연도 만나볼까요? 인천 부평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S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쫑디. 지난 1월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게임 시나리오 작가라는 직업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바뀐 직업도 재밌고 동료들도 좋아서 행복해하고 있었죠. 근데 실현의 시기가 찾아오려는지 처음으로 후회를 해보네요. 같은 일 하는 동갑내기 동료 사연과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그중 하나만 상사에게 제출해야 됐는데요. 2주일을 열심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결과물을 만들었고 오늘 동료와 마주 앉아 결과물을 검토했죠. 그런데요, 맙소사, 저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동료가 정말 잘해온 거예요. 자존심은 상하고 그런데 티는 못 내겠고 쿨한 척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에이,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자극이 되셔서 다음번엔 더 잘하시면 됩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런 날은 인생에서 여러 번 올 수 있어요. 근데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단으로 삼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들을까요? 이적의 같이 걸을까? 이 곡은 9048님 신청곡이고요. 좋아서 하는 밴드의 잘 지내니? 좀 어떠니? 이 곡은 김찬주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이어 듣고 올게요. 피곤하며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평소보다 잘 웃질 않고.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0대 전문 트러블 케어 야다에서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영화 살인의 추억을 원작으로 한 연극 날 보러 와요에 초대합니다. 5월 31일까지 아트센터 K 세모극장에서 공연되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까요? MBC FM for you. 롤러코스터, 나이트클럽, 운전면허, 헌혈 이런 것들에겐 있지만 푸른밤엔 없는 것 뭔지 아세요? 바로 나이 제한.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나이란 숫자에 스스로 소심해진 모든 형님, 누나들을 위한 시간이죠. 형님, 누나 우대 특집. 푸른밤은 다양한 연령대의 청취자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평소엔 티를 안 내는 형님, 누나분들 위해 특별히 마련했죠.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야, 네. 어떤 형님, 누나들 계실지 한번 만나볼까요? 4893님, 아마 형님, 누나 우대 특집에서 가장 고령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30대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삼촌뻘 형님입니다. 그렇게 많으신 것 같지 않은데? 보안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야간에 근무하다 보니 라디오를 자주 들어요. 야간 근무 정말 외롭거든요. 비상이 없을 땐 밤새 말 한마디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라디오만큼 좋은 친구가 없네요. 야간 근무하는 중현 동생은 혹시 방송 끝나면 허탈한 마음이 들 때 없나요? 이 형님 종종 그러거든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야간 근무 동지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신청곡은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신청하셨습니다. 30대 마지막 해를 보내고 계신다. 오, 되게 푸른밤 가족분들이 나이대가 어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린 친구들도 많이 계시지만 상당히 푸른밤의 청취자 스펙트럼은, 연령대 스펙트럼은 넓습니다. 무지개 같아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자주 사연 보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가끔은 퇴근할 때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외로운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자고 있으니까. 잠들고 세상에 왠지 나 혼자 깨 있는 기분이 들어서 외로운 기분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저도 깨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저도 4893님 4893님 깨 계시겠지? 지금 내 푸른밤 들으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으면서 웃으셨을라나? 저 이런 생각 좀 가끔 해요. 청취자분들 중에 오늘은 어디가 재밌었을까? 난 여기가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들어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4525님, 4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쿨하게 그만두고 백수 생활을 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아이고, 엄청 긴 줄 알았어요. 나오길래. 일주일째입니다. 제가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겠다 말했을 땐 주위 사람들 모두 제정신 맞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희 엄마께선 31살에 객기라는 표현까지 쓰셨고요. 회사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 그만두고 11일에 크로아티아로 떠납니다. 크로아티아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파리를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아마 이 사연이 소개될 때쯤 전 크로아티아에 있겠네요. 이래도 되나 솔직히 겁나고 가벼워지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인생 뭐 있나요?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용감한 행동을 해보겠어요. 종현 DJ, 누나 잘 다녀올게요. 누나의 빈자리 다른 누나들이 많이 채워줄 거라 믿어요. 돌아오면 푸른밤으로 컴백 신고할 테니 기다려요. 네, 여행 가시는 4525님이었습니다. 31살에 다녀올 수 있는 뭔가 여행 있죠.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꼭 40이 되기 전에 크게 한번 해외여행을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은 짜지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요. 지금 가시는 여행에서 에너지 많이 받으시고 무언가 그걸 영감으로 더욱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피부로 와닿지 못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더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선 그만큼 또 스스로한테 휴식의 기간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선배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여행을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좀 더 지금 무언가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좀 더 무언가를 내가 이뤄놔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좀 더 편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다가 평생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잘하신 거예요. 다녀오셔서 더 좋은 그리고 힘찬 에너지로 무언가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까요?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이 곡은 4893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노는 아이들 소리 저녁 무렵의 교정은 아쉽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개편 특집으로 형님 누나 분들 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윤정민님, 원래 전 음도만 들었는데요. 요즘 생각이 많아져서 푸른밤까지 이어듣게 됐는데 이건 중독처럼 2시까지 계속 듣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고민이나 사연을 길게 남기기에는 약간 뻘쭘한 느낌? 이런 게 있어서 가끔 문자만 짧게 보냈었죠.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청취자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형님 누나들을 위해 멍석을 깔아주시니 좋네요. 사실 이 라디오를 듣기 전에는 쫑디를 잘 몰랐어요. 쫑디씨를 잘 몰랐어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쫑디씨? 그냥 샤이니 그룹 정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라디오를 들으면 들을수록 인간 종현씨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 잘 보는 제가 보기엔 쫑디님은 좋은 사람 같다는 거죠. 아무튼 칭찬은 여기까지. 이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전 요새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싱글녀고요.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은 평소에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전 제 나이가 싫지 않고요. 경험과 배움으로 굳어지는 안정감? 그런 게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근데 왜 마음은 이렇게 무거울까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젊은 감성을 배우고 싶을 때마다 쫑디씨의 라디오를 들으려고 다짐해봅니다. 노래 한 곡 신청하고 갈게요. 풋풋한 봄이라 자주 듣게 되는 노래 라디의 어떤 설레임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밤 자주 찾아주시는 정민님 사연이었습니다. 왜 30대 중반의 싱글이세요? 사람 너무 잘 보셔서 싱글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혼은 속아야지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고민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사연에는 거의 안 남겨주셨습니다. 되게 혼자서 고민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연결해보려고 하는데 연결 됐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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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현입니다. DJ 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민님. 목소리가 되게 이쁘신데요? 감사합니다. 누나라고 불러야 되겠죠? 정민 누나? 누나 괜찮을까요? 왜요? 괜찮죠?
아, 그런가요? 네. 한 10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10살. 아, 13살까지 누나라고 불러요. 13살까지. 아, 좋네요. 네, 푸른밤 자주 찾아주세요. 아, 예. 이게 저 원래 음도 시민인데, 네네. 예, 계속 이렇게 요즘에 좀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음, 듣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듣게 됐어요. 아, 그래요? 무슨 고민이 많으시기에? 그 고민이라기보다, 제가 이게 봉사단체 같은 데서 일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몸이 좀 아파서 잠시 이제 여름까지 쉬게 돼가지고, 네네. 집에 있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에 이제 부닥치다 보니까, 제가 30대 중반이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봉사단체에서 일하다 보니까 모아둔 돈도 많이 없고 네.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얘기하기를 슬슬 이제 뭐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걱정이신 거죠? 네. 남자친구는 지금 없으세요? 네,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인연 만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한국에 오래 있지 않고요. 이제 여러 나라 다니면서 있어서 해외를. 네, 그래서 더 만나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신 거군요. 근데 제 그렇죠. 생각엔 막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은 딱히 내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뭐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마음을 닫고 계신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려고요. 아무랑 만날 순 없잖아요.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나랑 만날 수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맞아요. 네. 어떤 남자 만나보고 싶으세요? 그냥 좀 저는 따뜻한 사람이면, 그리고 대화가 좀 잘 통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중요하죠. 얘기 잘 네. 통하는 거. 나 힘들 네. 때 힘내줄 수 있는 사람. 네, 내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사람 만나고 싶거든요. 나는 내가 힘든 거를 진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이든. 네. 그러면 힘이 맞아요. 돼주고,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못 주더라도 그냥 얘기할 사람이 있다라는 게 나한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네,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사람 든든한 올 거예요. 저는 막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푸른 밤이 왔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한테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땐 DJ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푸른밤 들으면서 생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따뜻해요. 그래요? 네, 늦은 밤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인 것 같고, 이렇게 쫑디 DJ님도 이렇게 되게 뭐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하게 말하니까 되게 같이 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네. 고칠 점 있을까요? 그냥 뭐 고칠 점은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저는 네. 대본을 씹는 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냥 저는 그냥 네. 그 20대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요? 저도 20대 때는 막 30대쯤 되면 뭔가 크게 이루고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도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전히 또 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좀 뭔가 기회가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실패나 아니면 뭐 잘못될까봐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그냥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중에 진짜 삶에 좀 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빛날 수 있을 때 이렇게 재료가 되는. 네네네. 네, 실패해도 괜찮고. 경험이 중요하다. 잘못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나중에 더 보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저 그리고 푸른밤 가족들한테 참 중요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뭐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7월쯤에 네.
코나라는 하와이에 이제 코나라 커피가 요즘에 한국에서 유명하던데. 예, 코나. 예, 거기로 가서 이제 또 뭔가 하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인연을 찾아볼까? 아, 그래요? 그것도 좋죠. 뭐, 코나에서는 얼마나 계세요, 그럼? 내년까지. 아, 한 1년 정도 계시는 거군요. 예. 아, 시차가 있어도 푸른밤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러려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뭐, 그러면은, 네. 신청곡 받아보려고요. 저 라디의 어떤 설레임 듣고 싶은데. 아, 알겠습니다. 이 봄에 좀 잘 어울리는. 오, 말씀 되게 잘하신다, 진짜. 내가 너무 그래요? 편하다. 좀 가만히 있을게요. 네, 오늘 이렇게 뭐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네. 전화 끊고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윤정민 님이 신청하신 라디의 어떤 설레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익숙할 순 없는 거잖아. 아른거리는 순간들을 떠올려봐. 다시 설렐 수 있게. 3992님,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밤새 파이팅할 수 있는 종현 DJ는 제 마음을 모를 거예요. 저도 소시적에 홍대에서 불금을 보내고 새벽 이슬을 맞으며 귀가한 적이 있었는데 앞자리 숫자가 3으로 바뀌고 5개월 된 아이와 2인 1조의 삶을 살다 보니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게 주체가 아닌가 괜히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나 특집이라니 저 누나 맞겠죠? 네, 맞습니다. 저 25이니까요. 얼마 전에 남편이 지구 반대편으로 출장을 가서 남편 시차에 맞춰 영상통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동안 잊고 살았던 푸른밤을 다시 듣고 있어요. 야심한 밤, 호르몬의 노예가 되어 남들 다 웃는 얘기에도 자꾸 혼자 눈물 흘리는 이런 누나의 맘. 노래로 좀 위로해줘요. 그리고 누나가 정말 남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놀 수 있을 때 마음껏 놀아요. 그 시절 지나고 나면 후회밖에 안 남아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남동생처럼 생각해 주시고 눈물을 많이 흘리신다고요. 또 가족과 떨어지게 돼서 지금 많이 외로우실 것 같은데 아이고, 어떡해요. 남편분도 지금 가족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계실 테니까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밤 같이 해주시면 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영상통화 시간대가 겹치면요, 영상통화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적극 추천드릴게요. 영상통화를 하세요. 영상통화를. 6059님, 전 내일이면 나이가 50이 되는 중년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 35년 만에 아주 어렵게 초등학교 동창 녀석을 만났습니다. 전 정말 보고도 싶고 추억도 떠올라서 기대를 하고 만났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친구의 느낌은 간절함도 아니었고 뭐랄까 좀 어색했습니다. 다시 만남을 기약하고 헤어지면서 약간의 거짓말로 오늘 만나서 좋았다 하고 웃으면서 헤어졌는데요. 혼자만의 추억이었던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허전한 마음에 신청곡 하나 남기고 갑니다. 김태우의 기억과 추억 부탁해요. 기억과 추억이란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좀 서로 많이 다른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자랐겠죠. 초등학교 때의 모습은 지금 제가 봐도 제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봐도 어색할 때가 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머릿속에서 좀 더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요, 추억으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다시 꺼내봤을 때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뭐 동창 친구분 만나신 게 새로운 추억으로 나중엔 또 비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올까요? 신청곡이었죠? 6059님이 신청하신 김태우의 기억과 추억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3부에서 형님 누나 우대 특집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기 전에 광고 먼저 들을게요. 머릿속에 가득한 기억, 가슴 속에 가득한 추억, 만남, 이별, 또 다른 만남이 반복해가는 내 삶 속에 웃으면 내게 와준 그대 사랑한다고 나의 귓가에 속삭이던 너의 모습 행복한데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특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미뚜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개편 특집으로 형님과 누나분들 위해서 좀 우대 특집 하고 있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966님, 종현씨, 우리 딸 덕분에 푸른밤 같이 듣고 있는 5학년 4반 수진이 엄마예요. 딸이 샤이니 팬이라 밤이면 밤마다 라디오를 듣느라 잠을 안 잡니다. 일찍 자야 피부가 좋아진다. 키가 큰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2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2시까지 라디오를 듣고 자니 솔직히 엄마로서 욱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도 우리 딸이 좋아한다는데 어쩌겠어요. 얼마나 재밌길래 그런가 싶어 저도 가끔 듣는데요. 아마 이 사연 소개되면 우리 딸 놀라지 않을까요? 종현씨가 좀 타일러주세요. 가끔은 일찍 자도 된다고요. 시험 기간엔 제발 라디오 안 들어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하셨습니다. 네, 수진이 어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지? 이거 되게 난처하다. 그 느낌이에요. 뭐냐면요. 수진이 친구 된 기분이에요. 수진이 친구. 수진이 친구 돼서, 야, 얘, 이렇게 늦게 잔다? 얘한테 뭐라고 좀 해. 그러면, 예. 이렇게 되는 기분? 저랑 맨날 놀아서 늦게 자는 거라. 수진아. 그러면 시험 공부할 땐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라디오는 틀어놔. 2시까지 안 자고 공부할 겁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타협이 되나요? 극적 타협 됐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도 사연 읽어드리고 함께한다고 뭐 수진이가 알고 있으면 더 신경을 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진아, 네가 어머니한테 잘해야지 계속 푸른밤과 함께할 수 있단다. 네, 미니로 최양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파리에서 유학 중인 28살 누나입니다. 집을 떠나 있으니 향수병이 심해졌어요. 가끔 집이 너무너무 그리울 땐 구글 맵으로 저희 집 도로를 보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건 미니였어요. 여름 방학 때 잠깐 귀국하는데 얼른 여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모든 배달 음식.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먹고 오려고요. 그때까지 푸른밤 들으며 향수병 달래려고 합니다. 종현 DJ는 파리 올 계획은 없나요? 파리 오면 제가 관광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저희 학교에서 샤이니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요. 글로벌 한국을 실감하고 있거든요. 하셨습니다. 어이구, 파리에서 보내주셨군요. 예전에 파리 공연 갔던 적이 있는데 참 예쁘고 그리고 바닥이 돌로 된 도로들이 되게 많아서 보면서 와, 참 이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파리에서 공부 중이시군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많이 위로 받으시고요. 함께 한다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못하더라도 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니까 그래요. 저희가 힘이 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리 갈 일 생기면
제가 푸른밤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이번에는 참 제가 소개하기 부끄럽지만 이 곡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틀어드리는 거예요. 샤이니의 헬로 듣겠습니다. 이럴 때를 보면 나 어리기는 한가 봐. 눈앞에 두고도 어찌할 줄 몰라. 푸른밤 조윤입니다. 네, 여러분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관악구에서 신림동 이미애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푸른밤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듣고 있던 저에게 들리는 희소식. 누나 형님 특집이라뇨? 푸른밤 게시판에 늘 사연 쓸까 말까 고민하던 저였는데 말이죠. 고민하지 마시지. 누나 특집을 한다고 하니 한결 마음 편하게 게시판에 쓰기 버튼을 눌렀답니다. 쫑디가 생각하기에 이모, 고모일지는 모르는 나이지만요. 쫑디보다 딱 8살 많거든요. 누나죠. 쫑디에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제가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됐어요. 서울을 떠나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내려와서 직접 운전을 하며 출퇴근을 하는 직장으로 발령을 받았죠. 그렇게 출근하기 시작한 지 2주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모님 곁을 떠나 자취하기 시작한 지 13년 만에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 나이에 시집도 안 가고 다시 본가로 돌아와 새로운 직장을 다니는 딸내미 보면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불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편하기도 한 그런 마음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저를 위해 쫑디가 잘 될 거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정말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곡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세뇨리따입니다.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누나죠. 8살. 8살은 누나지. 되게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마음. 조금 불안하기도 하면서 상황적인 부분들이 불안하기도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좀 마음이 안정되는 그 마음 알겠는데 부모님과 또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은 에너지 받으셔서 하시는 일 잘 될 겁니다. 그리고 푸른밤도 계속 함께 해주시니까 더 잘 되실 거고요. 자,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경기도 용인시에서 박미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푸른밤 가족치고는 연식이 조금 된 청취자입니다. 중2병이 뭔지 작년 한 해 아들 녀석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요. 아드님이 중학교 2학년인가 봐요. 3학년 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주위의 다른 부모님들은 그 정도는 약과라며 힘든 얘기들을 하곤 하죠. 그럴 때 포맨의 마이 엔젤 이 노래를 듣곤 합니다. 이 노래에 윤민수 씨 아들 윤우가 아기였을 때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목소리 들으면서 저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정말 기쁘기만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푸른밤 가족분들 중엔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취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부모 입장에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살살 좀 봐줘가며 해주세요. 신청곡은 포맨의 마이 엔젤입니다 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때가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죠. 뭐라고 하죠? 사춘기 딱 와서 생각도 많아지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감정이 상당히 뭐랄까 우울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깊어지기도 하고 좀 기복이 심할 텐데 부모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더 바른 길로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밴드부 친구들하고 막 음악 한다고 막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좀 뭐 불효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어도 나름 내 안에 있는 얘기를 더 안 하게 되고 친구들하고 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랬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더 나랑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열고 다가가시면 처음 몇 번은 분명 밀어내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다가가시면 자연스럽게 지나갈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돼서 참 다행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심하거든요.
자, 그러면 신청해주신 노래 두 곡 들을까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세뇨리따, 이 곡은 임희애님이 신청해주셨고요. 포맨의 마이 엔젤, 이 곡은 박미진님이 신청해주셨습니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s my pleasure to introduce to you. He's a friend of mine. Yes, yes, I am. And he goes by the name Justin. Whoa! All the way from Memphis, Tennessee. My angel, my angel, 나에게 내게 저 하늘이 주신 큰 선물, 내 맘에 잠든 예쁜 사랑. My angel, my angel, 나에게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세뇨리따, 그리고 포맨의 마이 엔젤 두 곡 들으셨고요. 오늘 개편 특집으로 형님 누나 분들 우대하고 있죠. 사연 더 만나볼까요? 전남 여수시에서 장수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형님 누나 특집에 참여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쫑디보다 딱 1살 많은 누나입니다. 네, 턱걸이에요. 1살 많지만 사회생활은 한참 후배예요. 제가 이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교생 실습을 하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각도 없던 유학을 가게 돼서 남들보다 대학을 늦게 가게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수강 신청도 제대로 못해서 5학년에 교생 실습을 가네요.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꿈을 꿔요. 수업을 하는데 보기 좋게 망하는 꿈을요. 스트레스 받아서 도망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 로망이 아침에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하는 건데 제가 이름이랑 얼굴을 잘 매치 못하거든요. 매일이 걱정이네요. 쫑디가 동생이지만 사회생활은 저보다 훨씬 선배잖아요. 위로의 말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꿈까지 꾸시면 정말 많이 신경 쓰고 계신가 봐요. 어떻게 조금 준비를 해가시는 건 어떨까요? 친구들, 학생분들 출석부 보면은 사진 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이름하고 매치를 해서 공부를 좀 해가면, 그 공부를 해서 만약에 아침에 친구들 이름을 몇 명 부르게 된다면 자신감을 가져서 하루를 쫙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조금만 준비를 해보시고, 만약에 뭐 이름 정도야, 저도 거의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람 이름은 못 외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학생분들이 좀 친근하게 여길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 선생님 이름도 틀리고 맨날 틀려요 뭐 이러면서 좀 장난을 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정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생 선생님들은 잠깐 있다가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좀 정을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나이가 좀 나이대가 그래도 선생님들보다는 가깝다 보니까 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담감을 좀 더세요. 자,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대전에서 홍재선님입니다. 종현씨에 비하면 저도 30대 중반을 달리는 형님이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아쉽기만 합니다. 물론 다른 나이 많은 형님들에 비하면 어린 축에 속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젊은 청춘들은 자기의 꿈을 너무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지만 꿈은 결국엔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 제 꿈은 창피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내는 게 목표였어요. 다들 그게 쉽냐고 말씀들 하셨지만 그 꿈을 저도 이뤘습니다.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형님인 제가 보장해요. 신청곡은 이범용과 한명훈이 함께 부른 꿈에 대하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요즘 친구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는요, 소통을 안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터넷과 넷상에서야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안 하고, 그리고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스스로 꿈을 접고 남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까 난 못할 거야. 에이, 안 돼. 살기 바쁜데. 아유, 나 지금 취직도 못했는데 이런 꿈 꿔도 되나?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한테 제가 야, 그래도 꿈 갖고 있고 꿈은 꿈이고 일은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같이 해나가야지. 벌써 우리 아직 어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힘든가 봐요. 다들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도 느끼겠죠. 꿈이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나이 청춘들은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들 힘내라고 저도 얘기하고 제 스스로한테도 좀 힘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 그래도 책 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본인의 꿈도 이루셨군요. 그래요. 남이 성공한 사례를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니까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오늘 형님 그리고 누나 우대 특집 해봤는데 재밌네요. 되게 또 음지에 계셨던 형님들 누나들 많이 찾아주셔서 사연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아까 사연에서도 내가 글 써도 되나 싶다가 형님 누나 우대 특집 한다니까 용기 내서 씁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니까요. 자, 이런 특집 말고도 앞으로 여러 가지 특집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사연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푸른밤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노래 들을까요? 신청곡이었죠? 홍재선님 신청곡 한명훈과 이범용이 함께 부른 꿈의 대화. 이 노래 듣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는 옆자리에 짝이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했다. 이왕이면 준비물도 잘 챙겨오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짝을 원했었다. 혹시나 반대가 되면 그때는 자리 바꾸기가 가장 큰 소원이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며칠 전 친구 하나가 인사 발령이 나서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하는데 옮긴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대는 소리를 들었다. 진짜 자리가 마음에 안 든 건지 아니면 승진을 못해서 그런 건지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학교에 다닐 땐 좋은 짝을 원하고 회사에 다닐 땐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 크고 좋은 개인 책상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 결국은 다 자리 다툼이다. 내가 어디에 있고 내 옆에는 누가 있는지 하는 것들 말이다.
자리라는 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내 옆자리에 누가 오느냐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난 옆 사람한테 어떤 사람일까?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박선주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오아시스의 Stand By Me 였습니다. 그래요, 내 옆에 누가 오느냐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가끔은 내가 옆 사람한테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걸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내 옆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면 좋잖아요. 그 사람도 나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테고요. 그러면 가족분들 사연 좀 만나볼까요? 종현 DJ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홍채은이라고 합니다. 매일 푸른밤 잘 듣고 있어요. 푸른밤을 예전부터 즐겨 듣던 저로서는 종현씨가 DJ가 되었다고 했을 때 기대도 했고 옆뒤를 이어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어요. 제 걱정은 첫 방을 듣고 모두 사라졌어요. 첫 방부터 지금까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기대를 가지고 들었더니 종현 DJ가 푸른 밤을 아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항상 졸린 시간이실 텐데 밝은 목소리로 게스트분들과 얘기도 잘하시고 로고송도 직접 만드시고 그런 점에서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처음에 가졌던 제 걱정은 필요 없어서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더 파이팅 해주시고 저는 집에서 열심히 들을게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 홍채은 드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편지 또 보내주셨는데 손편지예요. 아이고 이쁘다. 이게 글씨도 되게 이쁘시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글씨가 이쁘지? 저 진짜 제가 엄청난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번 글씨 교정해보자. 그래서 마음먹고 연습도 해봤는데 정말 순간이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괜찮아졌다가 그새 또 돌아왔습니다. 그 일주일도 그냥 예쁜 것도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냥저냥 그럴 정도? 읽을 수 있을 정도? 제 글은 저밖에 못 읽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글씨도 이쁘신 홍채은님. 앞으로도 푸른밤 같이 해주실 거죠? 자, 그러면 노래 들을까요? 아이유의 4am 정상희님 신청곡이고요. 두 곡 들을 거예요. 나얼의 바람기억도 함께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0776님 신청곡이에요. 일어난 건지 아직 잠들지 못한 건지 당장이 내일인지 아이유의 4am, 나얼의 바람기억 두 곡 들으셨고요. 노래 더 들을까요? 디에고 토레스의 컬러 에스페란자. 이 노래는 소피님 신청곡인데요. 아르헨티나 분이시래요. 샤이니 남미 투어 축하한다고 사연 보내주셔서 들어드리려고요. 라이브 버전입니다. Sé que hay en tus ojos con solo mirar que estás cansado de andar y de andar y caminar
오늘 방백. 숨길 수 없는 노래 셋. 이성복. 내 지금 그대를 떠남은 그대에게 가는 먼 길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길이 끝난 자리에 서 있는 두 개의 고인돌 같은 것을, 그리고 그 사이엔 아무도 발 디딜 수 없는 고요한 사막이 있습니다. 나의 일생은 두 개의 다른 죽음 사이에 마리움표처럼 놓여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오랜 저녁빛에 눈먼 두 개의 고인돌 같은 것을, 내 지금은 그대를 떠남은 내게로 오는 그대의 먼 길을 찾아서입니다. 오늘 MBC 라디오 봄 개편 첫날입니다. 사실은 개편이란 게 DJ인 저나 제작진한테 상당히 분주한 거잖아요. 근데 청취자분들은 그게 뭔데 하시거나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고 지나가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한텐 처음 맞는 개편이고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17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푸른밤 가족들과 또 아직은 푸른밤 가족이 안 된 미지의 청취자들을 찾아 먼 길을 떠나는 여정의 도입부 같은 느낌이죠. 오늘 끝곡 비틀즈의 Long and Winding Road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